산. 석, 도, 철, 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신문은 한겨레 신문에다가 구디약을 바른 것입니다. 그 작품이 어떻게 변형돼서 나타날까? 저쪽에 보면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이 제가 최초로 찍은 사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트앤마켓의 서진수입니다. 오늘은 인트로에서 많은 그 전시 해설을 하신 우리 성능경 작가님의 모습과 그리고 작품을 많이 보셨습니다. 사실 뭐 행위미술, 개념미술, 실험미술, 전이미술, 해프닝, 이벤트 등 다양한 이 용어로서 이 성능경 선생님의 그 활동 영역을 표현을 하는데 성능경 선생님을 모시고 수원 시립 아트스페이스 광교에서 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이 미술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퍼포먼스 아트를 미술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구분하고 또 이렇게 이 자리매김을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궁금하고 또 여쭤볼 것도 많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또 직접 또 퍼포먼스, 해프닝, 또 미술 평론을 하고 계시는 윤지섭 선생님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자, 성능경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윤지섭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바쁘신데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제 즐거움입니다. 자, 우선 성능경 선생님부터 저희 프로그램은 항상 인사를 셀프로 하는 게 관례입니다. 그래서 성능경 선생님부터 셀프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1974년에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라는 작업을 통해서 제가 그 작가로서 입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력을 74년으로 잡아서 올해가 그 신문을 오린 작업의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년 동안 그 작업을 통해서 계속 그와 같은 작업들을 해온 그냥 뭐 예술가입니다. 그 다음에 윤지섭 선생님 셀프 인사 부탁드립니다. 70년대 중반에 이제 그 ST를 중심으로 해서 작가로 이제 작가 활동을 했고 또 80년대 중후반에는 전시 기획을 병행했기 때문에 그리고 1990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에도 이제 미술평론 당선을 해가지고 오늘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007년 공렵에 다시 퍼포먼스를 재개하면서 전시도 하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학생들도 걸어주고 또 비평도 하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자, 2007년도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에서 한국의 행위미술 1967년, 2007년이라는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최근에 국현 이제 서울에서 우리 그 다 알다시피 한국 실험미술 1960, 70년대라는 이 타이틀로 이렇게 전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능경 선생님께서 하신 이 영역이 타이틀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이 윤지섭 선생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 개념 차이를 설명해야 될지 좀 이렇게 용어별로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년대는 통상 이제 해프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계신 성능경 선생님, 이건영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그런 그 말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70년대는 이벤트를 했고 그리고 8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그때 그 장르를 초월해서 여러 장르 그러니까 뭐 미술뿐만이 아니고 연극, 그다음에 무용, 영화, 의상 등 여러 분야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퍼포먼스다 또는 행위예술이다 우리 그런 명칭을 이제 썼었죠. 왔는데 거기에는 또 이제 뭐 개념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강하고 그래서 이제 개념 미술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연관성이 있고 송능경 선생님 작업에서 보이듯이요. 또 그다음에 이제 전위미술 또 70년대는 그랬어요. 전위미술, 현대미술, 실험미술 거의 동의어적 그죠? 네. 동의어적인 그런 그 의미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다 두루 통용이 돼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능경 선생님 자신은 아마 이제 최근에 구겐하임 전시도 하시고 하면서 아방가르드 아티스트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자신은 어떤 단어가 가장 마음에 든다고 표현할까요? 아방가르디스트 또는 실험 미술이가 제 말로는 탐험 미술이라고 합니다. 그 실험 미술이라는 예술을 실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탐험 미술이고 탐험이란 말이 더 적합할 것 같긴 익스페리먼탈 익스펜디처 아트다. 나 스스로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제가 좀 원래 산만해요. 산만해서 이것저것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것저것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오늘과 날과 같은 산만한 예술을 만들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게 제 원래 삶이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우리 성능경 선생님께서 이제 뉴욕 전시 이후로 익스페리멘털 아트에서 익스펜디처 아트라고 하는 이 표현까지 확장된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의 또 작품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지금부터는 탐험 미술가 성능경 듣기 좋네요. 예, 이렇게 듣기 좋네. 표현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전시가 64년, 65년 국립공보관에서 기의디응식 3인전 1, 2였는데 이게 사람들 이름의 이니셜 같아 보여요. 예. 어떤 누구였고 어떤 전시였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이제 학교 들어가니까 여러 친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좀 같이 말을 많이 나누던 김휘부라고 이 사람은 지금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에서 지금 작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경석이라고 이 사람은 경남대 교수 서양학과 교수도 했었고 이제 정년해서 열심히 예술 탐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뭘 알고 온 건 아니고요. 그냥 치기로 한번 해본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이라면 제가 그때 훈데르트 바서라고는 그 오스트리아의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 작가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작가의 그 나선형 상태의 그런 작업, 그거를 이제 한번 모사는 아니고 그냥 거의 모방 정도로 한번 해봤던 전시회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서 이제 군대 제대하시고 73, 74 이때부터 이제 전임미술단진 ST 스페이스 앤 타임 여기서부터 이제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그때 이미 신문 기사 오리기를 하셨잖아요. 네. 지금도 열심히 앉으셨고 신문 오리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한평생을 거의 계속 해오고 있는 작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기사는 청색 상자에다 오고 나머지는 또 흰색 상자에다 넣고 있던 무슨 의미가 있나요 따로? 제가 다루고자 했던 것은 신문지가 아니고 신문지라고는 물질이 아니고 신문이라고는 정보체로서의 신문을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다루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정보에 대한 문제. 이것이 정보가 실제 일어난 사건과 서로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개념미술이라는 것이 나오면서 비물질성이라든지 정보성이라든지 이런 언어를 그냥 그런 단어들을 중심으로 한 작업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거기에 대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든지 스터디에서 나온 예술이 아니고 그런 몇 가지 단어에서 형성된 예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유신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신문 오리는 작업을 했고 그것이 평생 내 작업의 출발점이 되리라고는 그때 몰랐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평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카운트를 해보니까 160일의 단체전에 참여하시고 이제 8번의 개인전을 여셨는데 물론 이제 뭐 모든 전시가 다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지만 탐험 미술가 성능경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어떤 그 변곡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큰 어떤 흐름이. 그래서 그걸 좀 직접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70년대는 주로 신문 작업을 다룸으로써 그런 그 신문의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자 했고, 그럼으로써 어떤 정치 권력으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통제당하는가, 검열당하는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고, 80년대도 같습니다. 사실은 그 현장 작업을 통해서 그런 그 편집, 신문의 편집 권력이 갖고 있는 날인성, 날인하는, 사람을 날인하고 사건을 날인하는 그런 날인 행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싶었고, 그리고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망친 사진이 더 아름답다, 망친 예술이 더 아름답다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술 활동을 했었고, 그때는 이제 주로 우리 자식들의 사진, 아까 SC의 반평생도 있었지만 그 후에 79년에 SC가 장가를 가서 아이들을 80년대부터 생산해서 87년까지 4명을 생산했는데 그 과정을 기록한 예술, 그것이 망친 예술이 더 아름답다라는 타이틀로 나오게 됐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그 2001년에 그 아로코 미술관에서 회고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방이라든지 부엌이라든지 뭐 그런 작업이 이제 새로운 작업으로 발표를 했었고, 그때는 이제 그 예술은 창란의 그림자라는 타이틀로 전시를 치루었었고요. 그 다음에 2000년대부터는 주로 퍼포먼스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적인 작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2000년대, 10년, 20년대 회고적 성격, 70년대를 회고하는 큰 전시에서 그전 작업을 전시하는 거 말고는 거의 뭐 퍼포먼스로 일관해 왔다고 해도 다름이 없고, 그 퍼포먼스에서 90년대 초반부터 했었던 퍼포먼스가 70년대와 다르게 나 개인적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구축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뭐 현재까지 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특히 이제 2023년 국현 전시와 그 다음에 이제 구겐하임 전시를 계기로 해서 선생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넌 프라핏, 넌 파퓰러 작가였다. 그런데 그렇죠. 이 개념이 완전히 깨진 것 같습니다. 아, 약속은 깨지기 마련이고 맹서도 깨지기 마련이고, 네.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는, 내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했고, 내가 어디 숨는다든지 뭐 그 방법밖에 없는데, 이 좁은 나라에서 숨어봤자 어디로 숨겠습니까? 뭐 미국이라면 숨을 데가 많겠지만, 뭐 하여튼 이것도 다른 탐험으로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뭐 경제학자이시긴 하시지만 그 예술의 상업성으로부터 내 예술성을 지키는 태도, 그거를 견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예술적 탐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유, 멋있습니다. 자, 우리 또 윤지섭 선생님이 뭐 오랜 동안 가진 목격도 하시고 같이 활동도 하셨는데, 윤 교수님께서 보는
성령 선생님의 큰 변화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0년대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바라본 사회, 또 이거는 거기에 신문의 어떤 보도사진에 나오는 기호들, 그렇죠? X표라든지 화살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본 또 사회적 어떤 비판, 이런 걸 들 수 있고, 또 SC의 반평생 같은 사진 작업, 그런 걸 통해서 익명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90년대에 들어서게 되면은 어떤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에서 나오는 망친 사진 예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보여주는 어떤 가족의 문제, 또 일상의 문제, 예술과 일상의 문제, 결혼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서는 이제 품바 종류의 그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보여주는 어떤 메시지, 사회적 메시지, 탁구공이라든지 이런 데 적혀 있는 문구를 통해서 보는 어떤 사회적 메시지 변화와 흐름을 볼 수가 있겠다. 한국 행위예술이라고 하는 그 2007년도의 국현 전시와 그 다음에 2023년에 한국 실험미술이라고 하는 이런 거 굵직굵직한 전시가 우리 탐험미술가 성능 선생님을 구겐하임과 그리고 햄먼 미술관까지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이 됐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이라고 하는 것은 탐험미술가 성능경 선생님께 대단히 큰 하나의 계기가 되는, 변곡점이 되는 큰 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포 2023년, 애프터 2023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조금 세속적으로 다르죠. 세속적으로 다르고 그 예술가 성능경은 뭐 변함이 없는데 세상이 나를 바라다보는 시선이 조금 바뀐 것 같고, 그러니까 아주 그 궁핍한 생활, 기아의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난 것 같고, 아니 그 전에 좀 기아가 있었거든. 기아스러웠거든. 그런 일용할 양식 정도는 조금 생기더라. 근데 사실 그건 2009년도부터 아르코 미술관에서 신문 저런 작업들, 오리는 작업이 처음으로 이제 팔았어요. 그게 내 생전 처음으로 판 예술이죠. 신문 1974년 6월 1일 이후를 백지숙 선생이 거기 관장으로 있을 때 3년을 겨루는 거예요. 3년 동안 팔아라. 조금 뭔가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었어요. 뭐 1년에 뭐 몇천만 원? 뭐 거기에 조금씩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년 생활비가 되고 1년 지나면 또 아무것도 없고 뭐 그런 정도로 되다가 2023년도부터 작년에 이제 개인전을 2번 했었고 그런 구겐하임 전시도 있었고 그래서 그 두 화랑, 현대 화랑과 백아트 화랑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생겼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래서 뭐 일용할 양식 정도는 그냥 확보하고 있다. 네. 그런 정도가 좀 달라졌을 거예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그 인터뷰를 여기저기서 보면은 성창경 선생님 예.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께 영향을 미친 분 중에 가장 큰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해 주시죠. 그 성찬경 선생은 제 사촌 형이고요. 우리 이제 그 고조 할아버지 밑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고 6.25가 터진 거예요. 6.25 전에 근데 이 형이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낙향을 했죠. 우리 고향으로. 그래서 이제 같이 생활을 하면서 그 형으로부터 받은 정서적인 그 재산이 좀 있어요. 정서적으로 받는 문화적 가치로서의 자산도 있다. 그거를 아주 그냥 백지장에서 물들이듯이 그냥 흡수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형으로부터 받은 영향도 컸었고, 그래서 미술을 하게 된 동기도 그 사촌 성찬경 시인이
내가 이제 그 당시에 탱크 그림을 그리고, 그 당시에는 탱크 그림밖에 그리는 아이들이 없었어요.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탱크를 그렸어요. 요새 아이들 뭐 마징거 제트 그리고 뭘 하듯이. 그랬는데 그 형이 이렇게 보더니, 너 그림 잘 그리네? 뭐, 그러면서 너 앞으로 예술해라. 그러길래 그 순간에, 나는 예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이날 입대까지 그 생각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형이 나를 그냥 골짜구니로 밀어쳐 넣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저 동대문 시장에서 뭐 채소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을 텐데 이놈의 예술을 하는 통이냐, 아이고 이 난리를 친 거예요. 날까지. 어쨌든 성창경 선생님의 이 정서적 자산이 그렇죠. 나를 예술가로 만들었다. 그렇죠. 이렇게 정리할 수가 예, 예. 있겠네요. 예. 작가들도 개인전 전시를 통해서 예. 그야말로 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뭐 단체전이랄지 퍼포먼스를 뭐 160회 넘게 했는데 하셨는데 개인전은 지금 딱 8번이거든요. 이제 그것도 작년에 2번을 빼면은 예. 줄어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10년에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 시장 입장에서 좀 궁금한 것은 예. 시장 측면에서 보면은 이 퍼포먼스에 대한 사례금이랄지 금액이랄지 예. 또는 또 그럼 그거 가지고 경제적 수입이 적은데 어떻게 작가 생활하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에선 돈이 안 되고요. 몽이 선생께서 플럭서스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플럭서스 전시를 하는데 몇 년도는 좀 기억이 안 나요. 그 나보고 이제 작가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 좀 수합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이제 수합을 하는데 모으는데 저보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나 했더니 끝에 가서는 결국은 돈이에요. 개런티가 피가 있어야지 그걸 하지. 피를 안 받고는 그걸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거는 못 했어요. 그때만 해도 나는 그냥 예술가로서 그냥 이 퍼포먼스 재밌지 않냐.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아니 피가 없는 거는 안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때부터 처음 알았어요. 그때 이게 피가 필요한 거로구나. 그런데 이제 그 후로 피가 조금씩 들어오긴 들어왔어요.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뭐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제일 많이 받은 게 한 80만 원 받고 100만 원도 한 번 받긴 받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 지금까지도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선을 못 벗어나는 거. 이런 국공립에서 할 때는 조금 작가 피도 있고 또 뭐 작품 제작비도 있고 해서 뭐 조금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거의 뭐 무시해도 좋을 만한 액수. 그러니까 그거로서는 생계가 유지가 안 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으면 이제 개런티나 작가 피라는 단어가 아주 일반화돼 있고 또 이제 뭐 거의 계약서에 써야 될 정도로 이렇게 확고해졌는데 뭐 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 자체의 개념이 너무 희박했었던 그런 시대를 살으셨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지난번 이제 갤러리 현대 전시를 제가 가보니까 그때 보셨어요? 예. 그 사진 작품들이 주로 많고 어떤 장르나 어떤 매개체랄지 어느 시기의 작품이 좀 판매가 좋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처음으로 그런 화랑을 겪어보니까 대개 300만 원대가 잘 팔려요. 300만 원대는 팔리는데 이제 그게 500만 원이 넘어가면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억이 넘어간다든지 이런 거는 그냥 재수 좋으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일용할 양식이 되긴 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 어디로 가느냐? 세금으로 다 내는. 이놈의 세금 이거 빨리 우리 국회의원인지 뭔지 아는 사람들 좀 예술가들 먹고 살게 만들어 놔야지. 근데 그동안 내가 먹고 산 거 하고 세금으로는 진짜 몇 푼이 안 남더라고. 그 주로 사진 쪽이 많이 팔렸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유화 같은 거는 제 작품성에 있지도 않고 예. 있는 게 사진이니까. 그리고 사진 가격이 유화 가격보다는 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싸게 하는 거. 네.
자, 윤섭 선생님, 지금 이제 최근에 이쪽에 탐험 미술가도 계시지만 어쨌든 퍼포먼스나 실험 미술 쪽에 뭐 여러 작가들이 지금 일반 갤러리하고 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018년 이후로 여러 작가들이 지금 갤러리 현대 가나아트센터 이런 데서 지금 전시를 많이 하면서 또 일반 관객들이나 또는 컬렉터들과 친숙해지고 있거든요. 지금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퍼포먼스 영역과 그다음에 이제 미술 시장이 많이 이렇게 접목되는 걸 목격하셨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간단히 소개를 해주시죠. 퍼포먼스는 원래 이제 몸을 매개로 해가지고 또는 사물을 사용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그런 예술의 매체인데 이게 가지고 있는 급진적 성격 때문에 사실은 대중들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특히 이제 전위미술과 관련되니까 말이죠. 그래서 시장성하고는 물과 기름처럼 겉돌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퍼포먼스 자체가 시장을 거부하고 비판을 하죠. 상당히 적대적일 수가 있고요. 그렇지. 그런데 성능경 선생님이 아주 급격하게 이제 알려지게 된 것은 사실 작년부터죠. 백아트 이후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작년에 열린 한국 실험미술 1960, 70년대죠. 그래서 이제 이승택, 김구림, 이건용, 성능경 선생님, 기타 등등 많은 분들이 거기에 이제 그 초대를 받았는데 정강장 돌아가신 분도 많이 있어서 전부 퍼포먼스 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전후에 당대 그 최일선에서 이제 서 있던 분들이 70년대까지 이렇게 해서 망라돼가지고 나간 것이 바로 이 구겐하임 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에서도 유독 매체 노출이 많이 되고 두각된 물바로 성능경 선생님이 아주 급격하게 이건 정말 놀라울 겁니다. 근데 특히 미국의 그 유명한 미술사가인 조행기 교수가 아트 포럼에 성능경 선생님 굉장히 장문의 논고로 소개를 했어요. 시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좀 우리 탐험 미술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제 국내 갤러리 전시와 또 리만 머핀이라고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시 컨셉이랄지 계약 내용이랄지 또는 뭐 가격 협의랄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국내와 해외 유수의 갤러리들과의 어떤 이 차이점이 좀 느껴지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금 일단 이 사람들은 전략이 있다. 판매 전략이 있다. 그래서 국내화랑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리만에서 모마의 제 작품을 2점을 들여보냈어요. 저게 현장 몇 번이죠? 현장 4. 4죠. 근데 5가 들어갔어요. 5하고 78년인가 7년 발표했던 특정인과 관련한 좀 2 번째 것. 그게 들어갔는데 국내 가격보다 굉장히 높은 가격에 판매가 됐다.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도 하나의 딜레마로 지금 가지고 있고요. 제 작품의 가격을 국내 수준으로 앞으로도 소비할 것인가, 그냥 리만에 다 맡길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제가 바라는 바는 그냥 제 생전에 제 작품 에디션 없이 그냥 팔고 죽는 것, 그것이 제 바람이에요. 화이트 큐브랄지 가고시안이랄지 또는 뭐 페이스랄지 이런 데는 인스타의 팔로우 수가 120만 명, 80만 명, 6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국내의 화랑들의 인스타 팔로우를 보면은 제일 많은 데가 12만 명, 그 다음에 8만 명, 6만 명, 5만 명 수준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 인스타 팔로우가 모든 작품을 사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 비율로 봤을 때 그 중에 몇 퍼센트들은 다 구입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요 경제학은 아주 심플합니다. 이 공급은 한정돼 있더라도 수요자가 많으면 가격이 올라가는 그렇죠. 거고 예. 또 그러한 가격이 이 형성이 돼주고 수입이 들어와야 예. 그 작가의 전시를 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1년에 500억 매출하는 데하고 1조 원 매출하는 데는 한 달에 벌어들이는 총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수입을 가져두는 작가를 그 전속 작가로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아주 심플한 논리가 또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국내를 넘어서 이제 국제적인 어떤 그 작가가 되셨기 때문에 많은 어떤 그 고려할 점이랄지 또는 뭐 갤러리들과의 어떤 그 협의점에서 상당 부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어쨌든 쭉 이 전시 설명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대담도 해주셨는데 혹시 뭐 하시고 싶은 말이 더 있으시면은 네. 뭐 후배들을 위해서 예, 뭐 예. 해줄 얘기 없느냐? 네. 단 한마디도 없다. 항상 그렇게 저는 마감을 하는데 그 저는 이렇게 살았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거 하지 말고 한물 간 듯한 거 하지 말자. 그거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 윤석 선생님도 하여튼 성민경 선생님 그 최근의 행보와 동정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야, 진짜 예술가로서 치열하게 살면 저런 결과도 오는구나 하는 그런 거죠. 전국에 지금 제가 늘 신기한 버섯들의 군락지다 이렇게 부르는 맹주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10여 명이 있어요. 안동에 뭐 이혁발, 전주에 번주들이 있어요. 번주들이. 그 다음에 뭐 대전에 안친, 그 다음에 목포에 문제선, 수원에 김석환, 뭐 이렇게 많죠. 부산의 성배. 그러다 어떤 생업을 가지고 종사하면서 삶을 살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예술을 하는데 성민경 선생님이 큰 힘과 용기, 꿈을 주셨죠. 사실. 어쨌든 앞서간 사람의 발자취는 뒤를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의 샘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불교의 어떤 수행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도반 중에 한 명이 먼저 깨우치면은 옆에서 보고 같이 깨우치는 그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하나의 샘플이 같이 길을 가는 많은 그 행위 예술 그리고 실험 미술을 하시는 이런 분들에게도 큰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60년간 탐험 미술가로서 한길 인생을 걸어오신 성민경 선생님과 얘기 나눠봤고요. 또 중요한 하나의 그 큰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주신 윤희석 평론가와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서진수의 아트마켓은 항상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의 이슈들을 자료로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성민경 선생님과 같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이슈를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읽고 올리겠습니다. 네. 꿈을 향한 질주, 국민이 응원할게 호흡을 참아가며 속도를 높여준 동료를 위해 마지막 주자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수천 번 뛰어들었을 대한민국 남자 계영팀 한국 신기록 3회 경신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이들의 힘찬 질주는 올여름 더 눈부시게 빛날 것이기에 대한민국 남자 계영팀의 멈추지 않는 꿈을 국민 모두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 1등 넘어 코리아 베스트 KB금융그룹. 그러고 요거를 한 번만 또 잠깐만요. 예, 오려 주십시오.
나는 이 신문 오리고 있는 게 오늘날에도 유효할지 몰랐어요. 근데 이게 꽤 유효해요. 이게 제가 평생을 신문을 제 주제로 삼았었는데, 아, 이게 이렇게 유효할 줄은 몰랐었어요. 한 길을 가면은 그 길이 달아지든 아니면 내가 그 길을 내 걸로 만들든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자, 요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오늘 특이한 멋진 인터뷰를 했습니다. 을해삭 을묘 초다세 미시 미국 뉴욕시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only the young experimental art in Korea를 개최하고 있는 바 성능경이 신문 읽기 학이질 퍼포먼스를 거행하겠나이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옥황상제시여, 이미 벌써 사망한 신이시여,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신이시여, 두 번 죽을 운명이신 신이시여, 돈이 돈 되는 예술만 돌게 하시는 돈신이시여, 자나깨나 우리를 보살피는 척 하시는 척신이시여, 허구한 날 밤낮으로 잠만 주무시는 잠신이시여, 아무튼 어딘가 계시긴 계신 것 같은 모든 신령이시여, 이제 현현하시어 여기 모인 모든 사람과 제 학이질 퍼포먼스를